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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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상 드리심으로 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이여 말씀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박연수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민족과 열방에 전하기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 아침에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 4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또 비자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조국과 오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강사님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특송 사랑의 손길이라는 특송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정종섭 집사님이 이 찬양으로 이제 간증사역자가 되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오늘 특별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아, 전에 우크라이나 대사,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또 카자흐스탄 총영사,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그 한양대 특임 교수님, 또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상임대표인데,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어, 전해주실 때에 커다란 은혜와 주님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7시 50분에서 55분 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선교사님들한테 진심으로 그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뭐 외교관 36년 보내면서 그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좀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그 헌신하는 거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한국에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이벤트 세 개가 동시에 개최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두 번째는 그, 그 세계 보금주의 총회가 개최됐고, 세 번째는 뭐 오늘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두 개 대표단이 이제 방한하는 그런 3대 이벤트가 개최돼서 이 하나님이 한국을 좀 크게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좋은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뭐 나눌 얘기는 이거 뭐 한 6개월 정도 해야 될 내용이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뭐 글로벌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 발전, 문명 발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아마 금세기 100년 사이에 가장 큰 그 사건이 될 걸로 확신하고요. 또 우리나라하고도 너무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를 좀 잘 보면서 특히 이게 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맨 오른쪽에 그 FEW 하면은 영어도 이제 few 하면은 적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푸드, 에너지, 워터 그 이니셜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도 이미 이제 수자원 부족 국가로 돼 있고 특히 이제 식량하고 에너지 문제는 가장 우리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그 국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3차 세계대전 유발할 수 있는 두 개의 화약고가 유라시아의 서쪽은 우크라이나고 유라시아의 동쪽은 한반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8개월, 9개월째 접어드는데도 러시아도 양보할 수 없고 서방도 양보할 수 없는 거 보면은 그만큼 한반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인 그 가치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굴기에 따라서 미중 간에 앞으로 갈등이 되느냐, 협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세계 정세가 또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신흥 강국하고 기존 강국하고 15차례가 있었는데 13번을 다 전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어, 전쟁으로 마무리될 거냐 아니면 평화롭게 이게 세대 교체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평화롭게 리더십 교체가 된 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리더십 트랜스퍼 된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평화적으로 됐는데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트랜스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뭐 기후변화는 아시는 바고,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가 이제 통합이 됐다가 분열이 됐다가 그랬거든요. 과거 이제 소련 때는 그 공산주의 진영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해서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됐다가 소련의 이제 그 붕괴로 인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다시 유라시아가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자금에 이제 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유라시아가 좀 디바이드 되는 이런 느낌도 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인데요. 이거는 뭐 제 용어가 아니고 브리테니카에 쓰는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옳고 그런 게 명확했는데 지금 그 회색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동성애 문제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고 테러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고 너무 이제 관용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정체성 가치관에 좀 혼란을 거꾸로 겪고 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은 뭐 혁명과 그 무브먼트 시대 같아요. 떤 혁명이 있느냐? 그 레드는 뭐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혁명이고 블랙 레볼루션은 그 모슬렘 수출하는 걸 이제 블랙 레볼루션이라고 그러고 레인보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성애 뭐 성차별 뭐 금지하는 이게 이제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핑크 타이드 이거는 어,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남미의 그 약간 그 사회주의 파퓰리즘 이걸 핑크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 네 가지 혁명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 혁명으로 보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뭐 중립적이니까 빼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상당히 네거티브한 흐름만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모랄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ESG 같은 거, 또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 CSR, 뭐 CSV 이런 거는 그 착하게 살자는 거고 나누며 살자는 거고 그다음에 정도 경영을 하자는 거고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한 무브먼트다. 그다음에 또 유엔의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5가지 P가 이제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피스 평화, 두 번째가 프로스페리티 번영, 세 번째가 피플 사람의 문제, 네 번째가 플래닛 환경, 다섯 번째가 파트너십입니다. 어, 이게 전 5가지 P가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를 대변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건강하고 건전한 그 무브먼트도 있다. 그리고 이제 블루 레볼루션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이게 1950년도 유라시아 지도입니다. 자, 빨간 거는 뭐 이게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고 저 밑에 조그만 파란 거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을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 제국 간의 어떤 그 패권 경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또 러시아가 지향하는 군의주의 이런 그 큰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블루 레볼루션이 유라시아 동진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레드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하냐? 뭐 우크라이나 차원도 있고 러시아 차원도 있고 미국하고 서방 차원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서방 간의 패권 경쟁 차원도 있어요. 그 푸틴 대통령 저도 뭐 러시아를 10년을 근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총리부터 대통령 되는 과정도 잘 지켜봤고 푸틴 대통령은 그 소련의 그 붕괴 이게 20세기에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늘 소련의 영향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염원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 이 세계관의 경쟁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권위주의, 그다음에 제국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이런 그 과거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미국하고 서방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다음에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 생긴 게 뭡니까? 유엔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에 따라 가지고 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유엔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평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대국이 됐건 뭐 약소국이 됐건 국가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 이걸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시나리오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어, 각 대륙별로 또 골목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무력으로 영토 변경을 시도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세계는 각자 도생하고 약육강식하는 그런 혼란과 무질서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이제 방송도 많이 하면서 늘 전제를 까는 거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지 러시아의 전쟁은 아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하고 러시아 국민을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력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이제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이제 철수할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은 충분히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 협력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한국도 어떤 북극해의 이제 하나의 그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 여지가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하면서 러시아 8개 주를 이제 관할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그 음지가 양지되는 동투가 이제 경제 영토가 되는 뭐 그런 차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좀 러시아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요. 네, 계속 넘어갈게요. 예. 자,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 문제가 아니고 당장 한반도하고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대 한국하고 미국, 일본 이런 삼각구도로 좀 나눠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이 전황이 계속 꼬이고 필요하면은 이 제2의 전쟁을 또 전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2023년 10월 7일에 이제 중동 분쟁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이제 이란 간의 합작품이라고 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분산됐고, 또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많이 분산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제2의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데가 한반도 내지는 대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은 굉장히 우리가 낭만적으로 나이브하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 차원에서는 그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걸핏하면 이제 핵무기 한 방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김정은이가 그 비핵화 핵포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등등해서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많다. 다음요. 다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은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 국제 정치의 본질, 강대국의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굉장히 이제 무자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가 7만 5천 건이 넘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요하면은 또 제2의 전쟁, 제2의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민낯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하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공감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거 쌍둥이다. 한쪽이 이제 그 풍선과 같이 한쪽이 찌그러들면 다른 쪽이 팽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한반도는 굉장히 연결돼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맹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크라이나는 그 한미동맹 같은 동맹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한테도 보호를 못 받고 EU, 나토한테도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 희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가치를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유엔에서 한 6번 통과됐어요. 전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그 국가의 칼라,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한 10나라 정도는 그 러시아 지지를 합니다. 어느 나라냐, 뭐,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북한, 이란, 뭐, 시리아. 소위 말하면 약간 그 악의 축 국가들, 깡패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나라는 기권을 해요. 인도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한 140나라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 그 140나라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한 50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한 90개 나라는 뭐 그냥 굉장히 뉴트럴한 그런 입장이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50개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고 다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한반도에 이제 또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했을 때 200개 나라 중에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과연 누가 우리의 적이 될 것이며 있으나 마나 존재가 될 거냐. 이런 피하 구분이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6.25 때도 16개 이제 참전한 나라 또 참전을 안 했지만 지원한 그 몇 나라들 다 보면은 다 선진국이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그 안보 보험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라든지 큰 그 크라이시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일리 법칙도 있지만 1대 29, 300. 예. 그 크라이시스가 생기기 전에 29번의 이제 좀 적은 그 위기들이 발생하고 또 300번의 더 적은 이제 위기들이 발생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좀 작용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위기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 예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트 자이안 같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유라시아에서 회기 철수를 했을 경우에 유라시아에서 3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발틱 3국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될 거다. 이미 이제 미국이 철수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생한 만큼 저는 이 3대 전쟁 시나리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존 미어샤이머 같은 그 국제정치학자는 어, 통해서 우리가 또 세 가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회귀한다. 미군이 철수한다. 그런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어떤 협력이 아니라 이제 패권 경쟁으로 치달았을 때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또 미국하고 러시아의 패권 경쟁이 지금 같이 진행됐을 경우 정말 3차 세계대전을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 예방해야 될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방어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좀 선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 아젠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다. SDG는 결국 국가 발전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노하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미지는 뭐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SDG가 지향하는 5가지 P는 가장 성경적인 그 핵심 가치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런 SDG를 강대국이 주도하면은 싸움밖에 안 돼요. 중국의 1대1로도 어떻게 보면 SDG인데 다 강대국들이 의심을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SDG를 추구하기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그 미들 파워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도 SDG에 외교의 어떤 큰 그 가중치를 좀 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보의 의존도가 있어요.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정말 우크라이나 또 꼴 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의존도, 식량 의존도 이것도 뭐 세계 탑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역 의존도예요. 우리가 GDP의 80%가 무역에서 나와요. 그래, 그럴 것같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오리엔티드 돼야 되고 글로벌 마인드, 시각,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저도 이제 외교관 마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그 글로벌 오리엔티드 되지 않고 굉장히 도메스틱 오리엔티드 된 그런 상당히 좀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들 눈을 글로벌로 좀 돌려야 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설마를 경계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는데, 진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정말 전면전을 일으킬 거냐, 이런 정도까지는 예상 안 했는데, 정말 설마 하던 일들이 사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마 뭐 핵무기 언급을 하겠냐 했더니 뭐 걸핏하면 뭐 핵무기 한 방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그 원전을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원전을 놓고 이제 인질화하고 테러화하는 거라든지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설마가 많죠. 설마 미군이 철수하겠느냐? 설마 한반도에 다시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우리나라도 원전이 많은데 원전을 뭐 점령을 당하겠느냐? 자, 이런 그 설마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실의 순간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요. 북핵 문제, 이거 비핵화 협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되지 않는 데다가 자꾸 우리가 정책적인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옛날 그 소련하고 미국과 같이 그 공포의 균형, 대한민국도 미국의 핵 안전 보장을 받으면은 핵 문제는 그런 공포의 균형으로 어, 두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협력할 수 있는 건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매번 북한하고 그 협력을 하려면 항상 비핵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경쟁이 아니고 패권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리도 그만한 방책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넘어갑니다. 제가 이 자료는 사실 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만든 자료예요. 그리고 3월 9일 날 이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서 저는 이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국익 차원에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윤석열 정부한테 제안한 거나 지금 정부 밖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보편 가치를 기반한 정체성이 좀 명확해야 되고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 50개요. 선진국 범위는 다 자유민주주의예요. 다 시장경제고 법치주의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협상을 할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양보의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는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가야 된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외교를 강화해야 돼요. 어,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유라시아입니다. 유라시아는 뭐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또 미국도 이제 그 지리적으로는 들어져 있지만 유라시아의 큰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가중치를 두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가장 성공한 게 북방 외교인데 신북방 외교를 적극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강대국들이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환경을 조금 우리가 차단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그 미들 파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이제 미들 파워가 한 7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들 파워 클럽을 만들어서 강대국이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저도 이제 그 외교관 생활을 하고 군대에서도 장교 생활하면서 늘 배운 게 위기 관리하고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뭘까? 또 베스트 시나리오가 뭘까?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이 파퓰리즘이 된다든지 또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또 뭐 정상적이면 2030년이 중국이 이제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는데 중국이 패권을 차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가 기정사실화돼서 대만, 일본,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하는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든지 또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한다든지 한미 동맹이 와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 워스트다. 그다음에 또 미군이 한미 동맹은 와해가 안 돼도 미군이 철수한다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는 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되든지 러시아는 큰 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챌린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혼란을 잘 극복하느냐 아니면 안정을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 예, 우리 뭐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지금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등등. 자, 넘어갑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북한 그 재발 비핵화 문제 좀 평화적으로 협상으로 되는 거. 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또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제 갈등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고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도 그런 구도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한미일이 삼각 협력이 돈독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들 파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동북아시아 일일 생활권하고 단일 경제권이 구축되는 거.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총경사 하면서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00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도 800km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고속철도면은 2시간 거리거든요. 또 하바롭스크에서도 아무르주까지도 800km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고속철도가 될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일일 생활권, 경제적인 공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도 EU와 같이 좀 그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는 거, 이게 우리의 외교적인 아젠다가 되고 굉장히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거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좀 보통 국가화 되는 거. 자, 우리가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가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류의 보편 가치를 리스펙트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도 유엔의 핵심 가치를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통 국가화 내지는 정상 국가 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라시아의 어떤 그 SDG 기반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앞으로 북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극동 시베리아에 어마어마한 경제 공간이 등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다 넘어갈게요. 예, 자, 그 앞에요. 아, 예, 그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이제 경제가 침체돼 있고 저성장에 들어갔는데 우리한테 남은 그 새로운 프론티어도 아직은 저는 많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극동 시베리아 같은 북방 지역이 있고 북극해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시대인데 이쪽도 이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쪽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강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상력, 창의력 뭐 이런 인문학적인 역량도 우리가 상당히 어, K-팝이라든지 K-컨텐츠 같은 거 있고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남은 그 뉴 프론티어는 굉장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6가지는 갖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떤 시야를 글로벌로 좀 오리엔티드 해야 되고 또 디지털화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떤 그 장기자랑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팀 빌딩을 해야 되고 팀워크를 살려야 되는 그 플랫폼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가치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유, 평화, 번영, 협력이라는 그런 건강한 가치 그리고 이제 정말 AI 로봇 시대인데 이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국내에서 리드가 아니라 글로벌 리드가 돼야 된다는 거. 이 6가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워드다. 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북방 외교를 잘했고 제2의 북방 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가는 이런 좀 담대한 외교, 좀 스케일 큰 우리가 대국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더 확실히 좀 넓히자.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도 200만을 가지고 당시 3억의 제국을 만들었다면은 우리도 좀 그런 징기스칸 같은 군사 제국이 아니라 좀 착한 제국을 만드는 이런 정도 우리가 좀 담대한 비전과 스케일을 좀 야성은 가질 필요가 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기고요. 굉장히 복잡한 시기고요. 그리고 상당히 챌린지가 많은 시기예요. 자, 그럴수록 우리는 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 갈 건지, 그런 거 좀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 번째 보면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대 기본 자유를 강조한 게 있어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네 가지를 적용해 보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나오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거든요. 자, 북한을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 적용해 보면은 4대 0이에요. 중국 빈곤 문제 해결했지만 뭐 4대 1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바빌로니아 제국부터 로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어렵고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와도 이런 핵심 가치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모랄 해저드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1997년 그 금융위기도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중요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모랄 해저드가 위험한 수위에 좀 와 있어요. 지금 유라시아는 완전히 전쟁판이고 미국하고 중국도 그런 갈등 구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지금 국내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아군끼리 좀 집안 싸움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어,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다. 넘어갑니다. 자, 또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요. 어떤 이념과 정신과 가치가 선진국을 만들었느냐,
아니냐를 좌우하거든요. 그 공산주의, 궁극주의, 뭐 파퓰리즘, 펀더멘털리즘 쭉쭉쭉 다 보면은 역시 가치가 국가 발전의 가장 키워드다. 다만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선진국의 이제 레인보우, 자,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병든 자유민주주의,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도 다시 한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부흥을 하려면은 어, 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건전한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첫째는 우리가 남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밝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위기 관리 사례를 한번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 그건데요. 저는 뭐 남들이 보는 대한민국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는 그 포린 어페어스는 2040년에는 GUTS 대한민국이 독일, USA, 터키와 함께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4대 강국으로 부상할 거다. 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위기 관리는 굉장히 탁월했고, 그럼 하나 남은 거는 뭡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그 키워드인 것 같아요. 하고 시간이 다 됐네. 자, 다 넘어가죠, 그럼. 넘어갑니다. 예, 다 넘어갑니다. 자, 그 앞에요, 그 앞에.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우크라이나 뭐 대사를 지냈다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굉장히 이렇게 프로모트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정학적으로 그런 전략적인 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후국부에 어떤 참여를 하느냐 따라서 이게 이제 한반도,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글로벌 미래 역사 문명 차원까지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를 놓고 SDGs 실크로드 비전 구축이라는 담대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한 SDGs의 5가지 P를 확산하는 그 밸류메이커가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꿀꿀하고 어두운 시대의 하나의 그 희망, 호프 메이커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히스토리 메이커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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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갈게요. 예. 제가 이제 그 오늘 뭐 그 앞에요. 그 성경적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3년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영감을 좀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송가 521장에 보면은 그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다고 그랬고 거기 나오는 거 새 시대가 있고 새 사명이 있고 새로운 목표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에 이제 하나의 빅뱅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그 빅픽처는 뭐냐 그런 새 시대가 있고 새 사명이 있고 새 목표를 주는 거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고 보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 찬송 521장에도 보면은 어,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그다음에 진리와 거짓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느 편에 섰느냐 정체성을 이제 묻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마무리되면은 아까 유라시아 전체가 레드에서 블루로 확산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중국, 북한, 뭐 이란. 그래서 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이제 제2의 홍해의 기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 핸들링하면은 아마겟돈의 이제 서곡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홍해의 기적이 되느냐? 첫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한테 한민족한테 주어진 유라시아의 어떤 그 SDGs 실크로드라는 이런 그 좀 거대한 비전을 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이제 SDGs 실크로드는 결국은 보험의 실크로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뭐냐? 그게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그 얘기인데요. 지금도 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는 진짜 강도 맞은 그런 이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케어해야 될 양은 너무나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워낙에 화재가 크고 이게 글로벌로 확산되면은 어, 진짜 아마겟돈의 서고까지 될 수 있는 너무 중차대한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도 잘 케어해야 정말 유라시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과 협력의 유라시아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는 또 그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소명과 사명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철학이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모랄 파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데 우리는 뭐 가치 외교하면은 굉장히 실리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하는 그 가치가 정말 그 국가 어떤 그 파워의 큰 그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 이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굉장히 혼란기 같고 빅뱅의 시대지만은 그래도 역사하고 문명 발전은 지속돼 왔다는 그런 optimism, 그걸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유, 평화, 번영, 협력이라는 이거는 대장정이죠, 그죠? 뭐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대장정은 좀 지속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스라엘 보면은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갖다가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꿈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혁신을 했고, 이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등등 해가지고, 우리도 항상 보면 불가능한 꿈을 꿨고, 또 야성을 발휘해서 도전을 했고, 또 지속적인 혁신을 해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면은,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해도,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한 이 네 가지 원칙, 이거는 뭐 저희들이 견지해야 되고, 저는 이 원칙이 또 성경의 가치하고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더 역사적으로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도, 믿음의 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구 대사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세선 중 이 아침에 참석하신 우리 중보기도자 선교사님께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세계의 지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제가 저 음악을 틀기 전에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우리 이양구 대사님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뤄가는데 또 하나님의 뜻 사용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한번 이 아침에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이 양고 주님의 대사님 이것이 통해서 아버지 온 세계에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히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모든 감사합니다. 사명을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가르쳐 이야기는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에게 기도해 많이 주시고 대때로는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체성을 믿음의 하나님 관심 주님 말씀에 예수 가르쳐 그리스도 주셔서 명령한다. 하나님 열가지 hum을께서 정직을 나라와 어둠 그래서 역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활동을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를 통하여 감바라마스 까바리 나라를 갈라지는 것을 말씀으로 호발란다라마 시험 이 시대를 향하신 여러 가지 주 이념 단체를 통하여 영혼적을 통하여 예수를 떠나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모든 역사를 통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이 시간 얘가 예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길 주마다 간절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리라 하발란다라마 감사합니다. 대적한 악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갈 망하게 하여 주셔서 말취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러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능력을 역사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이루어질 수 레벨의 헤벨론도로 마시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으로 갈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시니 있기 참으로 때문에 땅에서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우리의 기도와 주관하셔서 간구로 시간 아버지한테 간절히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 알라 하시니 헤벨론도로 마실라마스 할렐루야 알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바실람마라마 신기아바리로 아시아 열방을 향하신 뜻을 못 감사합니다. 하루한 주님의 온전히 과결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과면하갈 수 있도록 내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님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부 페이스부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이 소망입니다. 아버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면 좋고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이며 어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어제 주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것으로 은합니다. 오늘 열어 하나님 모든 선바라만 맨 아멘. 주님 열당을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말며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주의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방 나라들에서 우리 세계 선교하라고 복을 주신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성산교회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 이슬람권의 지하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여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제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을 함께 하시오. 순종하며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사람으로 기르고 언제나 나라 민족과 새 열병을 이루어내어 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에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떳떳하게 우리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불레마이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맞는 것부터 주님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과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바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 아멘 아멘 하나님 거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세계 대사님들이 파악하고 모든 것들 하나님 함께 기판이 아니라 강현주 내 교산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말씀하여 주하여 시옵소서 대식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어머니 아버지 상황 우리 아이 이르셔서 인생이라는 예수의 생명의 이장의 말미암아 교수님께 하시옵소서 저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통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눈을 하락하여 오시옵소서 동기가 될 수 있고 미안해 가치가 될 수 있는 유제도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옵소서 임하여 운명의 통사들이 너무나 많이 성교사님 오랜 믿음으로 잘 알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가볍게 위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셔서 이 그들을 통하여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와 통계를 받는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항상 나의 아버지 그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까무 말을 걷지 않고 아버지 모든 권총과 많은 우상들의 내 마음과 생각에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외치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시기를 그때가 가까우시고 내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고 아버지 안에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예수의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라는 그 만문한 벗어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감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이제 수 있도록 잊어버리고 혼자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 혼합 어둠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폐암 수술을 아버지 받았는데 제가 아버지 연락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이양구 대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아버지 것에 묶여서 아버지 어리석게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전 세계에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하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가치관, 바른 영안을 열어서 성령님께 올바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이양구 대사님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여러 나라의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했던 그 헌신 주님이 아십니다. 귀한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 바른 가치관으로 전 세계
아버지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종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작은 것에 묶여서 아버지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헌신한 사랑하는 우리 KWMI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는 모든 처소에 그리고 아버지 특별히 지금 혼란 중에 전쟁 중에 아픔 중에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신봉수 목사님 총무에 광고해 주시고 대담 시간 있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양구 대사님께서 깊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사회 김상호 선교사님, 기도 오성종 선교사님 6시 40분까지 꼭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성김이들 기도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님들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실 분들은 또 보시면 되고요. 개인국가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7시 30분에 11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네, 성탄 찬양 축제가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이후에 시간에 7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는데요. 각 대륙별 성김이들께서는 5분 정도의 분량의 찬양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각 사역 지역 개인 성탄 영상은 10팀을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입니다. 11월 9일까지. 오늘 이양구 대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내일은 이상신 목사님, 저녁에는 김진상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담 상영규 선교사님. 네, 필리핀 민다나오의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양구 교수님 귀한 말씀, 또 세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한 정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 운동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구 대사님.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 헌신과 희생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그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하고 또 해외에 이제 어려움이 많을 텐데 늘 건강하시고 하는 사역에도 큰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신봉수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수 목사입니다. 우리 대사님 저는 한 38년째 태권도 선교하고 있고요. 중국, 네팔,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친구들이 그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까지 많이 유학생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대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요 근래 어마어마하게 그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어저께도 제가 대학교 두 군데를 갔는데 거의 뭐 이 지역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선교사님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 근데 의정부에서 지금 노동자 외국인들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 예, 18년 정도 가르치고요. 전체는 38년째 했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은 이제 그 9월 11일부터 우리 의정부의 유학생들이 한 3,800명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CCC가 외국인 유학생을 손을 대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 그래서 3,800명에서 요번 올해 안에 380명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는 친구들마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예. 그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남자들은 그 징집에 대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나머지 이제 스탄 나라들은 뭐 한국이 어쨌거나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큰 하나의 로망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철의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한구 대사님, 우리 성시아 운동할 때 우리 국제 성시아 대회 우크라이나에서 하는데 저는 못 갔지만 기도 많이 하고 그때 우리 대사님 오셔서 성시아 월요 기도 모임에도 와서 말씀도 하시고 저는 몇 번 만나 뵀는데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는 했지만 정말 우리 눈이 그냥 우물랑 개구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KWMA 우리 선교사님들이 눈이 좀 니기에 참 넓어지면 좋겠다 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다음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이요. 네, 이양구 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제 선교회의 선교사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그 학교 선생으로 제가 있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러시아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학에 교수로 와서 있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이 오늘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전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살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대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 피스메이커, 밸류메이커, 호프메이커 또 히스토리 메이커가 이 세계화 이런 과정에서 이 갈등 이 구조 속에서 될 수 있을까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세계관으로 지금 사실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선교하라고 세워주신 이 복된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와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IT라든가 또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나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실소선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야가 싸우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잘못된 시각으로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와 야에 속해 있고 그런 가치관의 할머리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 가지고 뭐 결국은 네. 저는 우리가 좀 성경적 세계관에 그 눈을 좀 뜰 필요가 있다. 그 찬송가 521장이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좀 무장하는 게 그 첫 번째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제 빅픽처가 제가 2022년 3월 6일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기도회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8분 10초간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전쟁 발발 10일도 안 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영감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크리스천들한테는 좀
대각성화라는 하나의 경고고, 뭐 네네. 유럽이나 미국이 약간 좀 이탈돼 있잖아, 그죠? 뭐 우리 네네. 대한민국도 볼 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이제 난 크리스찬한테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푸틴 같이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엔티 크리스찬들한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심판이 임할 거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 8개월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쟁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멘. 지정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 정말 스마트하고 애국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 어,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바로 같아. 그래서 이제 바로가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홍해를 추적하는 거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더라 저는, 그죠? 또 제가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이성적인 합리주의 시각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성경적인 시각을 보면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수백만의 희생자를 내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택했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빅픽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위기의식이 없고 모랄 해저드가 심한데, 제가 9월 20일 날 한산도를 갔어요. 그래서 충무공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국제 정치가 임진왜란 전야야. 또 하나는 그 네. 구한말 전야야. 또 맞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진주만 습격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항상 그 대륙이 어떤 그 정권 교체라든지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 간에 충돌이 있을 때 우리 운명이 좌지우지 됐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뭐 정말 잠도 안 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 음?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세 나라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한쪽에는 이제 히틀러가 등장했고 또 다른 쪽에는 그 스탈린 공산주의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죽기 살기로 그 국내 문제에 함몰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완전히 이제 음? 에, 나라도 뺏기고 소련 영향권이 있었고, 또 라트비아인가 리투아니아 발틱 3국 중에 한 나라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요.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결국은 이제 소련의 일원으로 편입이 됐고 20만 명이 숙청을 당했거든요. 세 번째 네. 핀란드는 어떻게 했느냐? 핀란드는 죽기 살기로 천하의 소련을 상대로 싸웠어. 그렇게 해서 영세 중립국 지위를 확보를 했고 핀란드가 북유럽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는 명확해요. 그거는 또 성경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두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에 이제 움츠려 들면 안 되고, 이게 기회거든요. 저희 오정희 아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알바트로스라는 뭐 전설적인 새가 있다는데, 왜 폭풍우가 몰아치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다 그냥 납작 엎드리고 숨어 있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그때 이제 비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오래 날고 가장 또 높게 날고. 그래서 저는 한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위기의식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 엄청난 우리한테 기회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아멘.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세컨드 코리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로망도 있고, 또 우리가 네. 뭐 지금 푸틴의 전쟁이지 우리가 러시아의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푸틴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아멘. 좀 새로운 러시아를 우리가 좀 리빌딩하고 그런데 아멘. 우리가 기회해야 될 역할도 많고, 북극해라든지 극동시배라든지 결국은 다 이게 우리의 이제 하나의 큰 그 기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우리한테 묻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새 시대, 새 사명, 새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그게 뭐냐. 그리고 우리 각자 해야 될 거는 어떤 식이든지 내양을 치는 거. 그거는 뭐 인도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잘하라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국내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 아멘. 유나이티드 돼가지고 좀 거룩한 유라시아 어떤 그 SDGs 실크로드 비전을 구축하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우리 미래 감사합니다. 선교센터의 이출란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이양구 대사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말씀 강의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또 그 이번 우크라이나 두 개 방문단을 또 이끌어 가시면서 너무 그 우리 대사님 역할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그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없던 그런 것들을 눈에 띄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아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그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그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제가 초청했는데 너무 바쁘신 일정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우리 대사님께 충분하게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이전 다른 어떤 그 단체에서도 짧게 들어가지고 근데 좀 이렇게 깊게 우리가 서로 그 대사님하고 공감하면서 또 우리 각자의 선교지에서 역할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대사님 축하드릴 것은 여러분들 우리 대사님 이번에 저기 그 11월 18일 날 여전도 회관에서 그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그 평신도로서 또 이렇게 활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검색을 하면서 우리 이양구 대사님께서 애교관의 그 유능한 자질로 4P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북극 항로가 굉장히 그 세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열어가는 것이 그 좋은 방향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질문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블라디보스톡 있으면서 그 우스리스크란 곳을 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 그 영농 대표들이 한 열대 분이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여기 왔냐 했더니 한국은 너무 뭐라 그럴까 기회가 좀 제한돼 있고 해서 좀 블라디보스톡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까지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페이트리엇 애국심이더라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 파이어니어 개척자고. 근데 세 번째는 뭐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 저는 이제 3P를 얘기했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가치로 무장됐을 때 더욱더 이게 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4P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뭐 비단 우스리스크에 있는 농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될 하나의 기본적인 그 소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러시아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러시아하고 잘 될 거라고 봐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러시아도 그렇고 이 강대국 간에는 항상 이게 이 패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가 이번에는 뭐 서방을 타겟해가지고 약간 도발을 했지만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그 뭐라 그럴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도 인구가 줄고 땅은 너무 방대한데 특히 이제 극동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그 공간을 러시아 단독으로 관리를 못해요.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조지 프리드만도 얘기를 했고 뭐 그러면 중국하고는 좀 아니고 일본하고도 좀 서로 이제 전쟁 치른 관계고 미국하고는 라이벌 관계고 그래서 한국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다는 게 러시아 학자들의 좀 공통된 얘기고요. 그래서 또 러시아가 또 중요한 거는 그 극동 시베리아 개발하는 거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뭐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또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도 자꾸 이제 북한하고 양자 차원보다는 차라리 이제 극동 시베리아 뭐 연해주 가가지고 우리가 좀 잘 포석을 하고 러시아 어떤 그 지역 발전에 기여했을 때 통일도 좀 자연스럽게 오고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요셉의 창고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내에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밖으로 돌리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블라디보스토크 뭐 하바롭스크 다 2시간, 4시간 거리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우리한테 그런 새로운 그 경제 영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저는 늘 그 세 가지 시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시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국내 중심의 시야 갖고는 안 되고 글로벌로 가야 돼. 우리가 보면 너무 이제 달팽이, 뭐 우물안, 뭐 동굴안 이렇게 폐쇄적인 사고, 이걸 좀 우리 스스로 한번 허물을 벗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각인데, 그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개인의 미래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앞티미즘을 가지고 내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앞티미즘을 가지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은 뭐 늘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시선 같아요. 시선. 선교사님이나 저희들 다 믿는 게 결국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느냐. 거기다가 우리가 얼라이먼트 했을 때 우리의 노력이 진짜 결과물로 반영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역시 지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시선을 갖다가 일치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도 뭐 케어라는 말은 약간 그만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안고 있는 이 데미지 컨트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팀을 잘 꾸려서 한 팀은 우크라이나, 한 팀은 중앙아시아, 한 팀은 러시아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좀 정부의 좀 그런 그 비전과 전략이 좀 채택됐으면은 소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하는데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에 그 박세일과 한반도 재단 이사장이 말씀한 게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자강이야, 자강. 그 한국이 지금도 훌륭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우리가 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미 동맹 없는 대한민국 안보는 너무 이제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 보세요. 중국, 러시아 플러스 2 플러스 1이야. 북한까지.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보면 지금 우군이 없어요. 일본하고도 우리가 사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동맹이 굉장히 필수다. 또 가능하면 빨리 우리하고 일본하고 좀 화해를 해서 일본하고도 거의 동맹 수준으로 유나이티드 돼야 된다. 그 유럽에서 보면은 영국하고 프랑스도 원수지간이었고, 프랑스하고 독일 간에도 원수지간이었고, 폴란드하고 독일 간에도 원수지간에 지금 다 화해하고 협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본하고 뭔가 우리가 관계의 물꼬를 획기적으로 터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만 이렇게 좀 잘 유나이티드 되고 할 것 같으면은 언젠가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저희들은 좀 하나의 대안이 될 거다. 세 번째가 이제 균세. 균세는 우리하고 비슷한 미들 파워 국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강화하는 거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수하겠느냐? 철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계속 높여야 돼요. 어, 그럴 것 같으면 한국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해서라도 그 대한민국하고 같이 가는 한국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디벨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차원에서 한국의 큰 역할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균형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러시아, 중국을 갖다가 견제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가치를 높였을 때 트럼프가 뭐 한국을 갖다 버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제 뭐 그런 걸 모르고 자꾸 이제 우리가 그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헤쳐 가지고 자꾸 이제 한미 관계 자체를 갖다가 자꾸 이제 와해시키는 거
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소탐 대실이 있거든요. 이 관세 문제 커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미국 관계에 대해서 절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미국의 어떤 니즈를 알았을 때 관세 문제도 해결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을 보는 뭐라고 그럴까? 어,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위기의식으로 잘 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의 그 주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뭐 G10 국가라고 그러지만은 안보적으로는 뭐 우리가 상당히 좀 취약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뭐 그러나 그것저것 떠나서 아까 말한 대로 자강하고 균시하고 동맹, 예? 예. 그리고 한일 관계의 어떤 그 강력한 유나이티드 되는 거. 그럴 것 같으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신중 대 반중으로 캠프가 나눠질 거예요. 뭐 중국이 이제 정상 국가가 되면 그럴 일 없지만은 이제 러시아는 뭐 상당히 이제 당분간은 좀 자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그 중국에 대한 견제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전략적인 가치의 하나의 큰 기준이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우크라이나 좀 전후복구 인도적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러시아라든지 유라시아 전체를 좀 잘 이렇게 포석을 둘 수 있는 그런 제2의 좀 북방 외교 이게 좀 정부의 정책으로 또는 우리 기업의 정책으로 또 민간의 정책으로 NGO의 정책으로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좀 전후복구에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는 좀 속도를 내는 거 하나 하고 유라시아 전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전과 정책을 좀 약간 채택이 되면 좋겠다. 두 가지만. 두 가지가 네, 너무 크죠.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이준난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중세를 러시아와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우리 전쟁의 이양구 대사님 막바지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끝물에 대사를 전후복구 지내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귀한 대한민국에 대사님을 찬성하여서 모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인도주의 우리 사회 한국이 정상을 살리고 이러한 하나님 그 나라를 패권 부흥시킬 수 전쟁 있는 속에서 정말 어떠한 기회의 시간이 되는 위치를 필요하다. 가지고 아버지 있고 러시아 루라시아를 아버지 이런 모든 불가능한 나라를 폐허를 극복하고 끄고 도전하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되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우크라이나 하시고 복음화에 아버지 유라시아의 하는데 요셉의 전력에 통치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해주시고 주님 이 일에 대한민국이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길이 싸우지 않게 NGO와 도와주시고 정부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애기적인 위해서 세계를 살리는 간섭이 있게 하여 주님이 주셔서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다시 이양구 한번 지사님 회복되고 하나님보다 주님의 영광이 기쁘게 드러나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영광을 그 위해서 입술의 말과 마음의 음성이 받는 썰어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는 기도드립니다. 교회 각 곳에 가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증가할수록 창고가 열어지며 플러스 역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세계 정세를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아버지 우리 이양구 대사님을 통하여서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양구 대사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귀한 아버지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아심에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유아 일의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버지 또 이스라엘 모든 아버지 또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종전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한구 장로님 또 계획 안에 아버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을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또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유라시아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북방 외교가 더욱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아버지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선교 대국으로서 아버지 그 대한민국 아버지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아버지 하나님 또 민간 외교 NGO 모든 아버지 자원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계 평화의 아버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구 장로님 하시는 많은 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시대의 귀한 아버지 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트로 그 감사의 표시를 날려주시고요. 또 우리 이 대사님 오늘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강의 내용을 우리 전체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한구 대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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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편하게 못 전했을까요? 어제 갑자기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나가신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좀 그 러시아 쪽에 되는 거 좀 그 주의해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구 감사합니다. 대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소개해 네. 주시는 이춘남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교도 선교사님이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아주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희재 선교사님 너무너무 안 나가셨어요? 이희재 선교사님은? 여기 계시는데 이혜재 선교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네. 기도와 사회 모두 감사합니다.